반도체 두 형님이 살아 돌아오면서 시장은 살아났습니다. 일단은 지금 반도체 소부장단까지 가세를 하면서 지수를 견인하는 움직임이 나와줬고 AI를 만난 반도체는 거품론을 뒤로하고 제2의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필두로 시장 분위기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를 제외하고 우리가 또 시장에서 볼 만한 테마와 종목은 없는 건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순간적으로 이름을 까먹을 뻔해서 당황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반도체가 있냐 없냐에 따라 개인 투자자분들의 희비가 극명하게 갈릴 것 같고 여기에 이제 포트에 로봇주까지 있다면 그야말로 좀 든든하실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 유동성이 진짜 강하구나라는 걸 많이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강세장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유동성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시장이 꺾이지 않고 기대감에 따라서 계속 올라가는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올라간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갑자기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런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시장 유동성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시장 안에서 돈다라고 하면은 테마 사이클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강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더 트레이딩적으로도 우리가 모멘텀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유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기존의 주도주 외에도 테마 강세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시장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로봇 관련주가 있잖아요. 네. 하이젠 RNM 오늘도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존고점을 좀 넘어서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정도 추세면은 아마 전고점을 돌파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가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우상향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또 얘기가 나온 게 4.5일째 얘기가 나오면서 로봇은 또 쉬지 않아도 된다 하고 로봇에 대한 자동화 사이클이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더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전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만 원대 라인을 충분히 트라이 하면서 돌파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보면서 홀딩에 대한 의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절대 지금 로봇을 매도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여러분들 추가 상승 흐름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결 내일의 테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해 오신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네, 앞서서 힌트 약간 드리긴 했는데 오늘의 키워드는 유동성 장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돈이 넘쳐나고 있다는 걸 고객 예탁금이 말을 해주고 있나요? 맞습니다. 지금 고객 예탁금이 16일 기준으로 75조까지 근접하게 올라왔는데 코로나 대세 상승장 때가 한 80조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랑 흡사하게 유동성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그때만큼에 대한 상승장이 오지 않을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포커스로 우리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주변에서 누가 주식을 새로 시작했다 혹은 어떤 종목이 좋냐 물어보지는 않고 있는데 시장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자금은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유동성 장세에서는 우리가 어떤 테마를 봐야 할지 첫 번째 테마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네, 오늘은 말 그대로 내일의 테마 위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테마가 하나 떴는데 오늘 첫 번째 테마로는 양자보안 테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랜만에 반응을 했습니다. 결국에 이 테마는 미국장에 가장 세게 반응을 하고 연동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국내에 대한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 여기에 대한 모멘텀으로 많은 시장 참여자분들이 뭐 살지 고민을 하다가 약간 모멘텀이 약간이라도 생긴다라고 하면 수급 쏠림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슈를 보시게 되면은 아이온큐가 최근 들어서 5거래일 만에 한 50%가량 상승을 하면서 커다랗게 모멘텀 형성이 되고 이제 아이온큐가 영국의 옥스퍼드 아이오닉스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만들어지면서 좀 상승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국내 양자 보안이랑 크게 연관이 없긴 하지만 다시 한번 양자 보안에 대한 모멘텀이 키워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온큐뿐만 아니라 리게트 컴퓨터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국내의 양자 보안도 다시 한번 커다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기대감 형성이 되고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자 보안을 첫 번째 테마로 꼽아주셨고요. 장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미래지향적인 테마인 거는 알겠는데 우리가 어떤 장점을 또 중요하게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미래 가치에 대한 멀티 프리미엄이 작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장기 투자에 대한 산업으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양자에 대한 산업이 지금도 기하급수적으로 좀 예산이 편성이 되면서 계속해서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장기 지속성으로 좀 크게 올라갈 수가 있다는 기대감 형성이 되면서 한번 움직이면 좀 시원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워낙 이제 테마성이 강한 산업이긴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미래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만큼 기대감이 클수록 기대 상승률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는 게 지금의 양자로는 가장 커다란 장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 산업이기는 해요. 그래서 시장에서 단순한 테마에 그치지는 않을까 뭐 이런 우려감도 있는 것 같은데 단점으로는 뭘 체크를 할까요? 말 그대로 그 기대감뿐인 게 가장 커다란 단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전히 이제 비트코인을 해킹하려면은 큐비트가 한 1000개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글에서 얘기를 한 게 105개의 큐비트가 밖에 아직은 개발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먼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고 단순 기대감이 올라갔던 게 세론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실물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론은 좀 깊게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세론에 대한 리스크가 가장 커다란 단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 단위로 국가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한 2천억대 규모의 예산 편성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단위에 대한 기술 경쟁에서도 우리가 약간은 불리하다는 점이 지금의 단점이다 보니까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존 주도주 외에 유동성 장세에서 반응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테마로는 양자 보안을 꼽아 주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테마는 무엇일까요? 네, 비슷한 맥락으로 또 이제 테마적인 모멘텀이 온다라고 하면 또 시원하게 움직이는 테마가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모멘텀 한번 체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잊지 않고 매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는 어떤 이슈가 업데이트 됐을까요?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선점을 위해서 지금 삼성이라든지 쿠팡은 미국 테더를 기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모멘텀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스테이블 코인이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발빠르게 이미 미국에 인프라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도 도입이 빠를 수가 있다 보니까 그만큼 먹거리가 많다라는 게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권에서 한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해외 송금 실험이 1단계가 검증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시끄럽진 않고 조용한 상황이긴 하지만 많은 기관들이나 기업들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니까 계속해서 이슈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니 해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정부 정책이 가장 중요한 단계가 아닐까 싶은데 어떤 부분을 장점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도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인프라 구축자라든지 피지 결제사 이런 다양한 산업에 대한 좀 모멘텀이 커질 수가 있다 보니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모멘텀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기존 금융 인프라 자체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커다랗게 먹거리가 많은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갈 수 있는 커다란 장점이고 국가에서 밀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산업에 대한 모멘텀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오랜 기간 동안 슈퍼 사이클이 올 수가 있다라는 게 지금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가장 커다란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시장에서 우려할 만한 리스크 요인도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뭘 유념해야 될까요? 네, 지금 정부가 밀고 있지만 사실상 조금 더 스탠스가 약간은 틀어진다라고 하면은 이게 규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의 기대감 자체가 세론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스테이블 코인이 상용화가 되거나 지금 당장 만들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세론에 항상 주의해야 된다. 지금 테마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다 똑같이 세론을 주의해야 되지만 정부 규제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는 계속해서 미리미리 체크하셔야 되는 게 지금의 단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이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 이게 사실상 수익성이 얼마큼 나타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익 모델이 얼마큼 갈 수가 있는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반, 기대감으로 올라갔는데 막상 그만큼 실적이 찍히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것마저도 세론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로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제 김민석 매니저가 오랜만에 움직인 양자 보안 쪽을 선택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얘기를 들으면서 좀 하게 됐는데 어떤 선택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바로 그 답을 들어볼게요. 네, 또 뜬금없는 거 좋아해서 그걸 예측할까 봐 한 번 더 꽂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스테이블 코인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네. 아쉽게 손절가를 몇 번 터치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재도전하는 느낌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달이나 이런 종목들이 뭐 심심치 않게 시장 안에서 반응은 하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썩 잘 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오늘은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대장주가 사실은
카카오페이인데 카카오페이가 좀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수급이 쏠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LG CNS 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CNS를 꼽아주셨습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 기업인가요? 네, 사실 LG CNS가 가장 크게 주목을 받았었던 게 과거에 CBDC에 대한 디지털 화폐의 프로젝트 한간에 이제 참여했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가장 시스템의 구축을 잘할 수 있는 기업은 LG CNS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앞전에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될 때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여줬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엔 대장 역할은 카카오페이가 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모멘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여력이 있었던 LG CNS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LG CNS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아발란체 같은 이제 오픈 소스 코드를 통해서 계속해서 코인을 발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LG CNS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크게 이어질 수가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LG CNS는 결제사나 피지사 그리고 증권사랑 협업을 할 수 있는 툴이 있기 때문에 가장 커다랗게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대장 역할을 하는 게 바로 LG CNS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스테이블 코인을 본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안정감 있게 대장인 LG CNS를 한번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CNS가 가지고 있는 매력 그리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런 이유를 기반으로 지난 6월에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로 좀 오랜 기간 가격 조정, 기관 조정을 겪고 있는 과정인가요? 네, 지금 큰 시세를 주고 나서 단기적인 조정이 좀 오래 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여기서 더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단기적인 바닥이 나왔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가로도 많은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넥스트레이드로 현재가 편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앞에 있었던 기둥을 세웠던 넥스트레이드에 잠깐 움직였던 구간까지는 다시 한번 테스트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서 1차 목표가는 84,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라인은 추세 이탈하는 65,000원 박스권 하단 부근으로 제시드를 할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스트 트레이드에서도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근데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여기에서 뭔가 강력한 트리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그게 무엇이 될 것인지 결국에는 정부 정책밖에 없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해지네요. 저는 사실 트리거가 조만간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슈퍼사이클이 오는 거는 많은 기업들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시작할 때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상표권 발행 때문에 올라갔던 기업들 말고 실질적으로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을 통해서 발행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본격적으로 시세가 만들어질 거고 이게 이제 상용화가 되는 거는 정부의 선택이지만 발행을 먼저 하는 기업 먼저 올라갈 수가 있다 보니까 그거에 선두를 갈 수가 있는 게 바로 LG CNS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이버 밴드로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얘기를 거기서 들을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풀어주시죠. 네, 조만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 개인적인 견해를 좀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밴드 있으니까 밴드 입장하시게 되면은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기술이 뭔지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셔가지고 인사이트 놓치지 마시고 참고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